총선이 끝난 뒤에 오늘 민주당도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4.10 총선 이전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밖에 없는데요. 근데 참 분위기가 묘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의뢰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윤 대통령 국정 방식을 보면은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당이 뭘 해라, 야당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잘 알고 있구나, 국정 운영 기조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언급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총선이 끝난 뒤에 오늘 민주당도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4.10 총선 이전 국정과 이후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불통이나 독선이나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참 분위기가 묘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의뢰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대통령은 야당하고 같이 소통하거나 아니면 뭐 대화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그걸 나눠 가질래야 나눠 가질 수도 없었고 책임을 질래야 지기도 어려웠어요. 물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 협조 안 해줬다 이런 아쉬운 소리나 볼멘 소리를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윤 대통령 국정 방식을 보면은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당이 뭘 해라, 야당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된 측면이 있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야당하고 같이 협조하고 또 같이 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협할 수 있는 모색을 대통령이 야당을 통해서 하려고 해야 하는 주어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내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건 정말 대통령은 레임덕 상태로 가게 되니까 그럼 국정이 더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라도 제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이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폭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실이 은폐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 문제나 야당이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책임감 있게 대안을 국민한테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뭐 좀 특별한 내용,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을 잘 알고 있구나, 국정 운영 기조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언급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검 법안이 이렇게 좀 상정이 되고 처리될 때쯤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많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여야 간에 좀 소통도 하고 이런 특검 법안 관련해서도 그냥 서로 뭐 갈등하고 분쟁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얘기도 많이 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분 같은 경우엔 여당, 야당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좀 경륜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